예, 구독자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저희 김태형 소장님 시간입니다. 예, 김태형 소장님 일주일 만에 뵙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목 감기는 좀 어떠신지요? 제가 병원에 가서 결과를 받았는데 예, 그 고양이 알레르기. 고양이 알레르기요? 네. 아, 제가 고양이를 한 달쯤 전에 입양을 했나는데 아, 그 이후부터 감기랑 같이 알레르기가 오면서 심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원래 이제 알러지가 있으셨는데 원래 없었어요. 아, 없어졌어요? 네, 어려서부터 계속 고양이를 키웠는데 예, 없다고 당연히 생각해서 그 의심을 안 했는데 이번에 가서 검사하니까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와중에 또 치우천왕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으로 내란잔당 해산해서 처벌하면 걱정할 일이 없어지는데 왜 안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아,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 그 고양이 알러지 때문에 하셨군요. 뭐 어쨌든 새로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한 고양이를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 그렇죠. 예. 네, 뭐 제가 고양이 잘 돌보셔야죠 또. 네,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네네. 저희 오늘 그 백년진고, 예, 백년진고 있는데요. 이 백년진고 이따가 안 그래도 소장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네. 예, 건강 관리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준비한 그 소식이 정동영 장관 네네. 말씀인데요. 예. 그 2019년이죠. 예. 하노이 회담 이후에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년 전에 정동영 장관이 아마 통일부 장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20년 만에 다시 같은 자리를 맡으면서 정말 남북 관계를 좀 녹여 보려고 해빙 시켜 보려고 네. 이렇게 노력하고 앞장 선분 같은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가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뭐 엄청 막 흔들어대요. 네. 예. 이분 이렇게 막 흔들어대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리는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뭐 처음부터 정동영 장관을 아주 싫어해서 예. 흔들어 댔었죠. 예. 그 이유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실려 있겠지만 남북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 예.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정동영 장관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국힘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풀리는 것만큼 그 악재가 없어요. 그렇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국힘은 색깔 공격 하나로 그동안 버텨온 집단이다. 그렇죠. 잔명을 유지해온 집단이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이용해서 뭐 수틀리면 적대 세력을 빨갱이니 뭐 그렇죠. 종북이니 좌익이니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예. 뭐 필요하면 계엄도 일으키고 예. 뭐 내란도 일으키고 별짓 다 하면서 그동안 정권을 유지해온 집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 평화가 찾아온다. 이것은 자기들이 끝난다는 걸 의미하죠. 예.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그때 총선에서 완전 참패하죠. 그렇죠. 국힘이.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힘을 좀 무서워하고 예. 국힘의 말에 휘둘리게 되는 이유는 남북관계 악화도 하나의 영향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남북관계가 풀리면 소위 내란 세력 극우 세력은 그야말로 햇볕에 노출되던 바이러스 때 세균처럼 예. 박멸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 그다음에 통일 이런 걸 제일 무서워하는 세력이 한국의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동영 장관을 임명하자부터 그냥 작살을 내려고 끌어들이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었고요. 또 안타깝게도 이게 국힘당의 공격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 안에 있는 소위 이제 미국 스파이들, 뭐 숙미주의자, 종미주의자라고 해도 될 만한 세력들, 이 사람들도 정동영 장관을 계속 뭐 음으로 양으로 공격을 했죠. 흔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도 꿋꿋하게 어쨌든 정동영 장관이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남북 관계가 지금 뭐 풀리지는 않았지만 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하면 열릴 수도 있는 단계까지 왔다. 예.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북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예. 유감 표명을 했고 예. 북에서도 최고 지도자의 뜻이라 그러면서 예.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 예. 대범하고 솔직한 그러니까, 면모를 예. 보여줬다면 맞아요. 좋은 평가가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 남북 관계에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도 국힘 쪽에서는 또 엄청 난리 쳤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감한 거죠. 예. 그만큼. 이거 남북 대화 시작되면 우리 끝나는데.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지선 전에 남북 대화 시작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죠. 완전 참패 또 할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으로서는 당연히 회방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자,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정동영 장관이 지금 중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좀 국면이 바뀌었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힘당과 내란 세력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 안에 있는 그 미국의 앞잡이들이 예. 정동영 장관을 공격하는 주축이었다면 예. 지금 미국이 정동영 장관을 공격하는 쪽으로까지 그러니까요. 상황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구성 발언인가요? 예.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 예. 뭐 전혀 뭐 기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문제가 될 게 없는 건데 그거를 빌미로 미국이 뭐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예.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뭐 국힘당은 벌떼같이 일어났죠 또. 그런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 만난 듯이 그냥. 예. 지금 상황은 미국이 국힘과 내란 세력들을 사주해서 예. 정동영 장관을 공격하는 아. 이런 상황으로 좀 변이가 되었다. 아. 이게 이제 좀 큰 문제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엄호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발언에 문제가 되냐. 그렇죠.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예. 왜 그러냐 하면서 정동영 장관을 다시 보호하기 시작했는데 예. 자 그렇다면 미국의 정동영 장관 흔들기는 단순하게 국힘처럼 남북관계 개선이 될까 봐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뭐 때문에 이렇게 흔들까? 예.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불신하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미국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이번에 거는. 뭐 파병도 반대야. 그렇죠. 파병하라니까. 그렇죠. 예. 얘 답변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이란 전쟁에 군함 보내라 그랬더니 예. 안 보내고 예. 뭐 이란의 인도적 자원 예. 자금을 예. 50억 달러인가요? 예. 그 지원하고 보낸다고 하고 뭐 액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비판하지 않나. 예. 거기에다가 최근에 와서는 전작권 환수 얘기도 꺼내시고 그러니까요. 또 주한미군 외국군이 왜 필요하냐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어떤 행동들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싫어할 만한 나라들과 관계를 계속 개선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브라질, 예. 인도, 예. 인도네시아, 베트남, 예. 심지어 이제 미국과 요즘 사이가 안 좋은 프랑스까지. 그러니까요. 그 미국하고 사이가 안 또 좋은. 베트남 방문했지. 그렇죠. 마크롱이 또 왔죠. 귀국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내방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인도, 인도네시아, 뭐 브라질은 브릭스 회원국이고 예. 베트남도 사실상 자본주의화 됐지만 예.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고. 베트남 전쟁. 네, 미국한테 쩔쩔매는 나라 예. 내지는 막 굽신거리는 나라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탈미 내지는 반미 성향이 강한 나라들과 예. 연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관계 개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의심스럽다. 예. 한 번은 손 봐야 되겠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예. 자주 독립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쟤네들이 예. 뭐 이런 의심을 할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재명 정부를 좀 잡아야 되겠다 확실하게. 예. 그래서 정동영 장관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셸 스틸박을 주한비대사를 임명하고. 예. 이것도 뭐 사실 이 이게 총독 지금 다 연결되는 거죠. 전 그렇게 미셸 박이 그런 게 같은 예.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 꼼짝 못하게. 가서 확실하게 좀 관리해라. 그렇죠. 그리고 국어 세력들을 좀 키워줘라. 예. 그래서 이재명 정권 흔들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내는 신호는 간단해요.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그게 정권 뒤엎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것처럼 까불지 마라. 네, 극우 내란 세력 동원해서 예. 뭐 뉴어게인 다시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뭐 이런 지금 맥락에서 움직이고 예. 있다.
그리고 최근에 브런슨이라는 그야말로 일개 군인 아닙니까? 예. 이 군인이 미국의 그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야말로 직격했습니다. 예. 뭐 전작권 환수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하고 계시니까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매도했죠. 정치적 편의주의. 네, 정치적 편의주의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환수는 할 수 없다. 2029년까지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인데 한마디로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그러네요. 아니 뭐 일개 군인 예.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러니까요. 국가 원수인 한국의 대통령이 예. 한 말을 그렇게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식으로 매도.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내정 간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브런슨 행위, 예. 스틸박 임명, 정동영 흔들기. 예. 이거 저는 같은 흐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 이란 전쟁이 끝나면 북미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 세계적으로 거의 알려진 사실인데 예. 정동영 장관을 흔드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도 바뀌었다고 봐야죠. 예. 미셸 박을 임명한 걸 보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가 예. 있어서 이재명, 정동영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그동안 지원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예. 이제는 필요 없다. 예. 뭐 그냥 남북 대화 기대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북미 대화를 알아서 뚫겠다. 그냥 직접 하겠다. 네, 전쟁 끝나면 어차피 우리가 양보하면 되는 거니까 직접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빠져라. 예. 그 대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어깃장 놓지 말고 그냥 잘 따라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지금 뭐 브런슨 이하 걔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어째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아시아의 이제 아시아식 나토, 예. 그러니까 일본, 한국, 필리핀 이런 데를 묶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한국이 거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전후에 미국이 힘들 거 아닙니까? 이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또 약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약탈할 때 순순히 응해라.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협박까지 지금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동영 장관과 이 국힘당의 충돌은 단순하게 한국의 어떤 자주적인 세력 예. 또는 뭐 내란 세력과의 충돌로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와 미국과의 충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한 번은 결국 붙어야 될 일인데 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전반적인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향후 탈미는 불가피하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림없다. 예. 꿈도 꾸지 마라. 예. 이러면서 지금 격돌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서막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시작이죠. 예. 네. 정말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이게 상황이 좀 벌어질지. 근데 결국에는 국민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전에는 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면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주한미군 철수 얘기만 나면 벌벌 떠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 미국한테 할 말을 하고 살 수 있냐. 예.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는 그랬단 말입니다. 예. 주한미군 빼겠다 그러면 다들 그냥 무서워서 그랬죠. 큰일 날 듯이. 예. 그래서 다 들어줘야 된다. 예. 미국 말을. 근데 최근에 미국 이란 전쟁 덕분에 예. 전 세계적으로 예. 미군 기지 저거 있어봤자 그러니까요. 예. 하도 도움이 안 된다.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그렇죠. 예. 오히려 저것은 오히려 타겟만 된다. 그렇죠. 예.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 주요한 원인이고 예. 주한미군 보니까 미군 기지는 자기들도 못 지킨다 쟤들이. 남의 나라 지켜주기는 예. 커녕 지네들도 못 지키는 애들이다.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예. 다른 나라들도 이제 주한미군 기지를 좀 빼겠다 예. 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도 저는 그런 여론 전환, 인식 예. 전환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국민 인식이 좀 바뀌고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바뀌어서 한국 국민들 중에서 뭐 80% 90%가 주한미군 기지를 없애라, 예. 철수해라, 예. 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바뀌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 우리한테 초점해야 되죠. 그랬죠. 그러겠죠. 예, 완전히 바뀝니다. 흐름이. 예.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히 미국한테 갑질을 하면서 좀 속된 용어로 야 너희들 까불면은 바로 내보낼 거니까 잊고 싶으면 돈 내라. 그러니까요. 돈 없는데요 그러면. 그럼 대미 투자하기로 한 거 뭐 없던 걸 해라.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을 반대하는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미국을 반대하는 활동, 싸움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고 또 주한미군 철수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건 여론들을 좀 많이 퍼뜨려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뭐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아니 게다가 브런슨이 이번에 의회에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려고 있는 군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뭐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인 콜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지키려고 있는 즉 북과 싸우려고 있는 군대가 아니다. 그거는 아주 제한적인 임무고 중국을 견제하고 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다. 그렇죠. 그래 한국은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그렇죠. 다른 데로 파견할 수 있다. 그렇죠. 중간 기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려고 와 있는 게 아니라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돈을 내야죠. 그렇죠. 있고 싶으면. 그렇죠. 거기에 더 내라. 그렇죠. 거기에 넘어서서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한국이 전쟁 위기가 더 높아진다. 중국을 주한미군이 공격한다든가 대만 전쟁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시고 전자권 환수 같은 걸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짜 소장님 말씀처럼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정부대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국민들은 그 뒷받침을 그렇죠. 뒷받침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뭐 잘하면 임기 내에 한미 관계도 정상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또 남북 관계도 한 단계 더 그렇죠. 좀 열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두 번째는 또 윤석열 얘기인데요. 윤석열이 지난번에 4월 24일 날 재판에서 1시간 동안 연설에서 무슨 뭐 그 송진호 변호사가 특검 및 재판장도 감화를 받을 거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해서 또 좀 웃고 말았는데 이 4월 27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재판이고 이건 또 월요일 재판이었어요. 내란 특검 재판 구형에서 박성재 그 법무부 장관은 막 울었어요. 근데 그 윤석열의 친구라고 하는 이완규 그 법제처장은 뭐 헛웃음도 치고 윤석열처럼 미소도 짓고 막 그래서 이상한 짓을 또 했어요. 이 사람들의 심리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박성재 재판에서 저는 그 검사가 그 이번에 아주 뭐 스타로 부상한 그 젊은 여성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 공소를 낭독하면서 농고문이라 그럽니까? 그걸 낭독하면서 박성재한테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기하는 법기술자라고 지명했습니다. 이 법기술자라는 표현은 사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의원이죠 현재 그분이 처음 썼던 얘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기술을 부려서 나쁜 짓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을 정치 검찰을 유지 강화하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교묘하게 악용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법기술을 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본인이 받아들여 가지고 법기술자라고 지목했어요. 그래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기하는 법기술자. 그러니까 최대의 어떻게 보면 규탄을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성재 너는 법기술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쁜 놈이다 이거죠. 법 부역자. 법으로 이제 독재 정권에 부역한 부역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웠던 것은 뭐 어쨌든 이번에 조사에서 박성재 혐의 중에 하나로 김건희의 청탁을 받아들인 것이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 유죄로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김건희의 청탁을 받아서 김건희 수사를 그야말로 출장 수사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거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박성재 입장에서는 청탁수수일지 몰라도 예. 김건희를 기준으로 보면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짓을 김건희가 한두 번 했겠냐고요. 예. 이거 아직 김건희 조사에서 이 부분이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농단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지도 좀 열렸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박성재가 중간에 좀 울잖아요. 예. 피고인 신문 때 막 흐느끼는 목소리를 예. 내면서 뭐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마지막까지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거죠. 설득하려고 한 적 없어요. 설득할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검사 논고문에 잘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도 그러니까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는 아니었던 겁니다. 예. 그럼 왜 질질 짰냐 이때. 그 동정표를 구하려고 전 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회주의자의 전형의 모습을 보인 거죠. 박성재는. 예. 그러니까 내란이 터졌을 때는 앞장서서 법기술을 써서 예. 윤석열을 뒷받침하려고 동분서주했던 놈인데 예. 실패하고 나니 이제는 조금 정신이 들어서 야 이거 내가 괜히 여기서 깔짝대면 형만 더 세게 나오겠는데 예. 윤석열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없겠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박성재는. 예. 현타가 온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잘못했다. 모면하고 보자. 네, 그래서 이제 울었어요. 질질 짜고. 예. 근데 뭐 20년 구형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최후 진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사실과 제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그 여성 후배 검사, 검사네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이제 단죄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야 내가 울었는데 좀 깎아주지. 예. 20년이나 구형하냐? 그러니까 너무 매몰차다. 이런 뜻이군요. 너 그리고 옛날에 내 밑에서 그 커피 타고 뭐 그러던 애들이 한참 아래쪽 애들이 와 나를 막 이렇게 막 내 인생을 종지부를 찍는 말을 해. 그러니까요. 이것들 열받아 죽겠네. 예. 이 말을 돌려서 한 거죠. 그렇게 표현한 거군요. 네, 그래서 뭐 박성재는 울었는데도 예. 이 후배 검사들이 안 봐주네. 오히려 나를 그냥 법기술자라고 검찰청이 폐지된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네요. 그렇죠. 내 인생이 이렇게 엿되는구나. 예.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담해진 거죠. 예. 그때는 뭐 울어도 소용없으니까 안 울었겠죠. 예. 뭐 이제 박성재는 내가 그동안 줄을 잘못 써서 이렇게 결말이 안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기회주의자니까 기회가 지금 안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판단도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세가 기울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울어서 어떻게든 형이라도 깎아보자. 근데 저것들이 안 봐준다. 새파란 것들이. 그러네요. 뭐 이런 거고. 예. 이완규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이완규는 아직까지도 내란에 대한 기대, 즉 윤어게인에 대한 기대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어떤 내란 가담자였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러니까 박성재보다 형은 적게 받았지만 위증밖에 안 받았으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의 내란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또 뒷받침하고 뭐 지금까지도 성공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고 있는 아주 적극적인 내란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만약에 이 이완규가 법제처장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더 독하게 했을 수 있겠네요. 더 독하게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훨씬 더. 그래서 사실 이완규가 형은 적게 받았지만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더 악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회주의자를 넘어서서 정말 악당 중에 악당 중일 수도 있다. 법상 주요 임무 종사자에서 그렇습니다. 서열은 떨어지지만 실제로는 주요 모의는 더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이 교활하잖아요. 하는 짓이. 이 검사분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 지식과 전문성을 내세운 피고인의 이중성을 단죄하고 이 이중성이란 게 뭐겠습니까? 너는 겉과 속이 다른 그야말로 악랄한 설변피한 인물이야. 이런 얘기를 아주 좋게 좀 좋은 말로 한 거예요. 기회주의라는 말하고도 전혀 다르죠. 이중성은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다가 아니라 넌 이중적인 인간이야. 그러니까. 아예 남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뒤로는 나쁜 짓 하는 그런 인간 아니냐.
자, 이런 이중성이라는 예. 표현을 썼다는 거. 그리고 그러네요. 정의를 무너뜨렸으니까 이걸 바로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핵심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회에서 증언하면서 예. 안가회동 12월 4일에 있었다는 예. 안가회동에 5명이 참가했는데 4명이라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법률 비서관을 뺀 거죠. 예. 실제 참석자 중에서 예. 고의적으로 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활하다는 거예요. 판사가 이 검사가 볼 때 그냥 박성재처럼 해놓고서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안가회동에 대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거죠. 예. 살짝. 예. 근데 기억력이 그렇게 나쁜 인간도 아니라는 걸 앞에 농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이완규는 그야말로 진정한 악당에 속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러네. 박성재랑 좀 급이 다를 수 있다. 예. 오히려 진짜 중책을 맡았으면 그러네요.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정말 뭐 윤석열, 김용현, 네, 네. 그다음에 이완규 보니까 뭐 이상민보다 더 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예, 들죠. 이상민도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박성재와 좀 유사한 네, 네. 50보 100보 맞습니다. 이런 축인 것 같은데 네. 예, 이완규는 진짜 김용현 축인 것 같아요. 확신법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예. 윤석열의 복귀 내지는 뭐 새로운 내란을 예. 꿈꾸는 이유는 김건희가 건재해서라고 봅니다. 김건희 세력의 건재. 그러니까 김건희 세력이 무너지지 않은 이상 내란 세력이 준동은 저는 끝나기 힘들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미국이 지금 어느 정도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신호. 예. 미셸 스틸박 임명 자체가 이들에게는 아마 예.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보내주시는구나 트럼프가. 예. 이재명 정부 확실하게 우리가 견제할 테니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거군요. 잘 싸워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장동혁이가 미국 갔을 때도 거의 이상한 사람들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재명 정부 뒤집는 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 예. 그러니까 가서 잘 해라. 예. 장동혁이 힘받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계속 비공개. 맞습니다. 예. 아니 어차피 센 인물을 못 만나서 비공개한 거지만 예. 그래 돌아와서 계속 그 내란에 지금 옹호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그러니까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의 준동은 미국의 지원이 끊기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김건희 세력이 청산되는 거 하나, 예. 이런 것들이 끝나야 이 준동이 끝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한국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OECD 산하의 뭐 WEB인가 하는 부패 관련한 어떤 그 조직이 있어요. 이게 미국이 지원하는 조직인데 예. 여기서 검찰 개혁안을 보고하라. 한국에서 부당하게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그걸 우리에게 보고해라. 그래요? 그 기사가 났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상세히 보고하고 우려 사항을 해소하라. 쉽게 얘기하면 검찰 개혁을 방해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조이대도 저는 사실상 미국에서 지고 흔든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검찰 개혁을 반대했던 이유, 예. 또 조이대를 보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세력을 그렇죠. 한국에 관철시킬 수 있는 예.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가 예. 정치검찰 세력과 예. 법원이란 말이죠. 그러네. 조이대 사법부. 예.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싸고 돌면서 내란 세력을 부추기는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이대 탄핵도 제가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예. 게 예. 미셸 스틸박이 오면 더 탄핵하기 힘들어요. 그러네요. 그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 지금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들은 이제 끝났다. 다 죽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네요. 예.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 내란 종식을 집중하자. 네, 할 수 있는 만큼 맞습니다. 최대한.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조이대나 네네. 이 사법부 정치검찰은 그거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지방선거에서 설령 이겼다고 해서 네. 마냥 기뻐할 것만은 아니다. 맞습니다. 할 일은 또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네네. 그렇게 오늘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네. 예, 예, 오늘 김태형 소장님 모시고 미국 그다음에 이 내란 종식을 꼭 해야 되는 이유 네. 예, 말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태형 소장님 아까도 예 계속 목이 좀 아프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100년 진고 예 김태형 소장님 목 관리 잘하시라고 예 가정의 달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목 관리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김태형 소장님과 오늘 귀중한 말씀 나눠봤고요.